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이의제기 A형 72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험 문제와 가답안입니다. 72번 건축법령상 안전영역평가기관이 안전영역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그래서 보기 5개가 나오고 가답안은 5번으로 발표가 되었죠. 해당 내용은 그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3항에 나와 있죠.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역평가를 의뢰받은 기관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해서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고, 보기 1번부터 4번이 해당 1호, 2호, 3호, 4호에 나와 있고, 제5호가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영역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 별도의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 세부 기준을 마련을 한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 문제에서는 이 단서 조항을 통해서 다른 얘기를 못하게 하도록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묶어놓고 이런 단서 조항을 주면서 아마 5번이 안 되도록 만든 문제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 허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입니다. 건축법 제13조의 이 건축물 안전영역평가 내용이죠. 제1항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역평가를 안전영역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의뢰하여가 빠졌네요. 자, 1항은 이 안전영역평가에 대한 대상과 그리고 시기, 이게 시기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3항, 이 안전영역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 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역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즉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4항, 안전영역평가 대상 건축물의 대상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역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재심의, 다시 확정이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확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 3을 보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영역평가 제1항인데요. 자, 1항은 죄송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축물 안전영역평가 대상이 나와 있는데, 법 제13조의 2 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즉 안전영역평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죠. 두 개가 나옵니다. 1호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2호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그래서 감옥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일 것.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안전영역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를 보면 지방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이랑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부터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지방건축위원회가 하는 기능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심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4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를 넘어오면 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은 이제 감옥이 있고 남옥이 있죠. 남옥에 보면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 내용들을. 안전영역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 집안 및 풍환경 등이 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 안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시기는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 평가를 해서 이 내용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 건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재심의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들을 쭉 거치는데 이상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어요. 이 16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만약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안전영향 평가 대상이 됩니다. 안전영향 평가 대상이 되고, 이 안전영향 평가 자체를 이제 그 건축 허가 나기 전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는데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어, 이 건축 실제 이 건축주 자체가 실제 건축할 때 반영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미 결정을 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안전형 평가를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안전형 평가를 다시 받으란 얘기, 아니면 안전평가 내용을 내용을 좀 수정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보기 5번의 내용을 잘 뒤집어 보면은 지방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그게 최초든 재심이든 간에 결정 사항이 있으면 이 결정 사항을 할 때 내용이 안전영향평가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었어. 안전영향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죠. 왜냐면 결국엔 마지막에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겨야겠죠. 이제 좀 프로세스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5번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취재자는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법의 프로세스를 정리하다 보면은 여기도 분명히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영상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지 또 제가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자주 올려드리니까 꼭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